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어제보다 배가 더 나와 보이는 것 같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발이 저려서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두부, 이 두부에 특정 재료를 더해서 단 닷새만 드시면 뱃살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혈관이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부를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두부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아니냐. 새삼스럽게 뭘 더 알려주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은 허리둘레가 90cm를 넘어서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운동도 해보고 밥 양도 줄여봤는데 뱃살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혈관 검사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두부를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허리둘레가 3cm나 줄었고 혈관 나이도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요? 두부를 그냥 반찬으로 먹으면 효과의 절반도 못 봅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 저는 두부가 왜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해주는 영양보약인지, 그리고 두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두부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소중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부가 왜 전신 영양 보약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그저 밥상 위의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된장찌개에 넣어 먹거나 부침개로 해서 드시거나 그냥 간장에 찍어 먹는 정도로요. 물론 그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두부의 진짜 가치를 알고 나면 이렇게만 드시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두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해주는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제가 7가지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놀라운 효능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뱃살과 내장 지방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60대 이후로는 아무리 먹는 양을 줄여도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달리 우리 몸속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인데요. 이게 쌓이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두부에는 고단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드시고 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배가 오래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밥을 덜 먹게 되고 빵이나 과자 같은 군것질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새로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이미 쌓여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내장 지방을 걷어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근육을 저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60대 이후로는 매년 상당한 양의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더 쉽게 살이 찌고 뼈를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져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치아도 예전 같지 않고 위장 기능도 떨어져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두부는 이런 분들에게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의 소화 흡수율은 무려 95%에 달합니다. 먹은 것의 거의 전부가 몸에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위장의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공급해주니 근감소증 예방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뇌 기능을 강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우리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자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려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해야 하는데 레시틴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레시틴이 보충되면서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신경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부를 브레인 푸드, 뇌를 위한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기적은 혈관을 청소해 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벽에 기름기가 끼고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데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두부에는 사포닌과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놀레산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기름기를 녹여서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관 안쪽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두부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골다공증을 방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뼈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 손실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고 한번 넘어지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두부에는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부 반 모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상당 부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의 칼슘은 우유의 칼슘보다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두부로는 편하게 칼슘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골밀도를 높여서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골절 사고를 예방하는 데 두부만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50대 전후로 완경, 예전에는 폐경이라고 불렀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안면홍조,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는 감정 변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전립선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적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쓰림이 잦아집니다.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해서 피하게 되기도 하죠.
두부는 위장에 자극이 거의 없는 음식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서 속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잦으신 시니어분들에게 두부는 가장 속 편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에는 7가지나 되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뱃살과 내장 지방 제거, 근육 저축, 뇌 기능 강화, 혈관 청소, 골다공증 방지, 호르몬 균형, 천연 소화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젊음부터 노년까지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해주는 전신. 영양보약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부를 그냥 먹는 것과 특정 재료와 함께 먹는 것은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황금 조합으로 드시면 두부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두부와 김입니다. 이 조합은 뱃살을 녹이는 조합입니다. 뱃살 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셨을 겁니다. 밥 양을 줄여보기도 하고 저녁을 굶어보기도 하고 두부만 먹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부만 드셔서는 뱃살 빼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두부에 김을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는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몸속의 요오드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부만 계속 드시면 요오드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오히려 살이 더 잘 찔 수 있습니다. 이때 김을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김의 요오드가 두부 사포닌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요오드를 보충해 주니까요. 영양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알긴산은 해조류에 풍부한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이 알긴산이 두부의 단백질과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는 기름기가 내장 지방으로 변해서 쌓이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두부의 사포닌이 이미 쌓여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동안 김의 알긴산이 새로운 지방이 쌓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두부와 김 조합은 뱃살을 빼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초반의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허리둘레가 90cm를 넘어서 바지 단추가 안 잠길 정도였습니다. 옷을 살 때마다 허리 사이즈 때문에 고민이셨고 건강검진에서도 복부비만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두부와 김 조합을 매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운동을 더 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음식을 줄이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두부에 김을 싸서 드신 것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허리둘레를 재보셨는데 3cm가 줄어 있었습니다. 안 잠기던 바지 단추가 잠기기 시작했고 배가 들어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볼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부와 김을 어떻게 함께 드시면 되는지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두부 반모를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두부면 됩니다. 단단한 두부가 이 요리에는 더 적합합니다. 연두부는 물이 많고 부드러워서 김에 싸기가 어렵거든요. 끓는 물에 두부를 살짝 데치세요.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두부가 부서질 수 있으니 3분만 데치세요. 두부를 데치면 따뜻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데쳐서 드시는 게 속도 편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데친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가로 세로 2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김에 싸기 불편하고 먹기도 불편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은 반드시 조미되지 않은 생김을 사용하세요. 마트에서 흔히 파는 구운 김, 조미 김 있잖아요. 그 김 말고 생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미 김에는 소금과 기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붓습니다. 뱃살을 빼려고 먹는 건데 나트륨 때문에 몸이 붓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또 기름이 첨가되어 있으면 칼로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생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생김은 대형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기 어려우시면 온라인에서도 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생김을 구하기 어려워서 조미김을 쓰셔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조미김을 물에 살짝 헹궈서 겉에 묻어 있는 소금과 기름기를 씻어내세요. 그리고 키친타월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미김의 양념을 최대한 제거하고 쓰는 거죠. 생김 한 장을 4조각으로 잘라주세요. 두부 한 조각을 김 한 조각에 싸주세요. 김밥 싸듯이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말 필요 없습니다. 대충 싸서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두부와 김이 함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세요.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들기름을 왜 넣느냐 하면 두부와 김의 영양소가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나 김의 영양소 중에는 지용성인 것들이 있어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 들기름을 넣으면 고소한 맛도 더해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때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오후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른 군것질을 덜 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녁 늦게 배가 고프실 때 드셔도 좋습니다. 두부와 김 조합은 칼로리가 낮아서 야식으로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밤에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걸 드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살도 덜 찝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나눠 드시면 편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침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점심이나 저녁에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매번 만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김을 꼭 쓰세요. 조미김은 나트륨이 많아서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몸이 붓습니다. 뱃살 빼려다가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들기름 양도 조절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올라갑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고소한 맛만 나면 됩니다. 듬뿍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배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덜 나와 보이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 달 이상 꾸준히 드시면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재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부 반모, 생김 몇 장, 들기름만 있으면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조리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만들어 드세요. 뱃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뱃살이 빠져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조합은 바로 혈관을 뚫어주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두부와 토마토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을 청소하는 조합입니다. 혹시 손발이 저린 적 있으신가요? 겨울만 되면 손끝 발끝이 시리고 저려서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손발 끝까지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저린 것일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안 좋으면 손발 저림뿐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잘 돌게 됩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빨간색을 내는 색소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란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 쉽게 말해 녹쓰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혈관 벽에 기름기와 찌꺼기가 쌓이면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오래가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결국 막히게 됩니다. 리코펜이 이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죠. 그런데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란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만 녹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리코펜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됩니다. 여기서 두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두부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두부의 지방 성분이 만나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더라도 두부와 함께 먹으면 4배나 더 많은 리코펜이 몸에 흡수되는 겁니다. 혈관 청소 효과가 4배로 강력해지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손발 저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손이 너무 차갑고 저려서 장갑을 몇 겹씩 끼셔야 했고 밤에 발이 저려서 잠을 설치기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토마토와 두부를 볶아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석 달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저림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겨울에도 손이 예전처럼 시리지 않았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피가 손발 끝까지 잘 돌게 된 겁니다. 토마토 두부 볶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2개를 씻어서 준비하세요. 토마토는 빨갛게 완전히 익은 것을 고르세요. 덜 익은 토마토보다 완숙 토마토에 리코펜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를 8조각으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너무 잘게 썰면 볶을 때 흐물흐물해져서 형태가 안 남습니다. 큼직하게 썰어야 볶고 나서도 토마토의 형태가 유지됩니다. 두부 반모를 2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납작하게 썰어야 프라이팬에서 잘 익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2스푼을 두르세요. 올리브유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코펜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기름입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른 기름을 쓰셔도 되지만 올리브유가 가장 좋습니다. 기름량은 2스푼 이상 넉넉히 넣으세요. 기름이 너무 적으면 리코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중불로 프라이팬을 달구세요. 기름이 달궈지면 두부를 먼저 넣으세요. 두부를 양면으로 각 2분씩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두부 겉면이 노릇노릇해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구우면 두부의 식감이 살아나고 더 맛있어집니다. 두부 겉면이 노릇해지면 토마토를 넣으세요. 5분 정도 함께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열을 받으면서 흐물흐물해지고 소스처럼 변합니다. 토마토에서 즙이 나오면서 두부에 스며들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싱겁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넣으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녁에 먹으면 자는 동안 리코펜이 혈관을 청소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거든요. 밤사이 리코펜이 혈관 벽의 염증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밥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이것만 단독으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이틀 정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고 나눠 드시면 편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 리코펜이 훨씬 많습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리코펜이 더 많이 빠져나옵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더라도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서 먹을 때 리코펜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넉넉히 쓰세요. 기름이 있어야 리코펜이 흡수됩니다. 기름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스푼은 넣어주세요. 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은 완숙 토마토를 고르세요. 덜 익은 토마토는 리코펜 함량이 낮습니다. 매일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손발이 덜 차가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드시면 손발 저림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석 달 이상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재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2개, 두부 반모, 올리브유 2스푼이면 됩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내일 저녁부터 볶아서 드세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몸의 부기를 빼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두부와 무입니다. 이 조합은 부기를 빼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조합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붓는 분들도 계시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서 안 없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부종은 보기에도 안 좋지만 몸 안에 노폐물이 잘 안 빠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부와 물을 함께 끓여 드시면 부기가 쏙 빠집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효소 때문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 단백질은 소화가 잘 안 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 디아스타제가 두부의 단백질 소화를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어서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영양소 손실 없이 두부의 좋은 성분들이 고스란히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는 미네랄인데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입니다. 이게 바로 부종의 원인입니다. 무의 칼륨이 두부와 만나면 강력한 효과가 생깁니다. 혈관 속에 과잉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나트륨이 빠지면서 함께 쌓여 있던 물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부기가 빠지는 겁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얼굴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께 이 조합은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다리 부종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요.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발이 부었고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서 한참 동안 안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부어서 눈이 반쯤 감겨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분이 두부 무국을 매일 저녁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다리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도 얕아지고 발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얼굴 부기도 많이 줄어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셨다고 해요. 두부 무국 끓이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 4분의 1 토막을 준비하세요. 무가 너무 크면 4분의 1보다 작게 쓰셔도 됩니다. 무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으세요. 그런데 사실 무는 껍질째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껍질 바로 밑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시려면 아주 얇게만 벗기세요. 너무 두껍게 벗기면 좋은 영양소를 버리는 겁니다. 무를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가로 세로 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작으면 흐물흐물해질 수 있습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넣으세요. 밥그릇으로 4-5그릇 정도 되는 양입니다. 센 불로 끓이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물을 넣으세요. 중불로 줄이고 10분 정도 끓이세요. 무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다 익은 겁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쉽게 들어가면 무가 익은 겁니다. 두부 반모를 준비하세요.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무가 익으면 그때 두부를 넣으세요. 5분 정도만 더 끓이세요. 두부는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두부 조직이 부서지고 식감이 나빠집니다.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무가 다 익은 뒤에 두부를 넣고 살짝만 더 끓이는 게 핵심입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면 완성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한 티스푼 정도면 됩니다. 간이 세지 않게 하세요. 싱겁게 먹는 게 부종에 좋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이 과해져서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조금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어도 됩니다.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자는 동안 부기가 빠집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가볍고 얼굴도 덜 붓습니다. 아침 식사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하루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국물까지 드세요. 무의 영양소가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국물을 버리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지 마시고 국물까지 맛있게 드세요. 냉장 보관하면 이틀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끓여두고 데워 드시면 편합니다. 아침에 끓여서 저녁에도 드시고 전날 밤에 끓여두고 다음 날 아침에 데워 드셔도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는 껍질째 쓰는 게 좋습니다. 껍질 바로 밑에 영양소가 많습니다. 껍질을 벗기려면 얇게 벗기세요. 간을 싱겁게 하세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이 과해집니다.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게 핵심입니다. 두부는 마지막에 넣으세요.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무가 다 익은 뒤에 넣어야 합니다. 무는 국산을 쓰세요. 국산 무가 단맛이 나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매일 드셔도 됩니다. 3일쯤 지나면 아침에 얼굴 부기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드시면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시면 만성 부종이 개선됩니다. 재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 4분의 1 토막, 두부 반모, 물 1리터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끓여서 드세요. 이제 세 가지 황금 조합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두부와 김은 뱃살을 빼주고 두부와 토마토는 혈관을 뚫어주고 두부와 무는 부기를 빼줍니다. 세 가지 모두 효과가 다르니까 번갈아가며 드시면 됩니다. 월요일에는 두부 김 조합, 화요일에는 두부 토마토 조합, 수요일에는 두부 무 조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세 가지를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두부를 똑똑하게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드셔도 두부 자체가 신선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두부를 고르는 법과 오래 보관하는 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두부를 고를 때 유통기한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통기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선한 두부를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포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두부 포장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물이 탁하거나 뿌옇거나 색이 변해 있으면 오래된 두부입니다. 또 물이 포장 밖으로 새어나온 것도 피하세요. 포장이 불룩하게 부풀어 있는 것도 상한 것일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두부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포장 위로 눌러봐도 됩니다.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게 신선한 두부입니다. 물렁물렁하거나 푸석푸석한 느낌이 나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를 개봉했을 때 냄새도 확인하세요. 신선한 두부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콩 냄새만 날 뿐입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상한 겁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원산지 표시도 확인하세요.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영양소가 더 풍부합니다.
수입산 콩으로 만든 것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국산 콩 두부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두부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두부는 쉽게 상하는 음식이라서 보관을 잘 하셔야 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두부는 냉장고에서 유통기한까지 보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개봉한 후입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에 두부를 넣고 깨끗한 물을 부으세요. 두부가 완전히 물에 잠겨야 합니다. 두부가 공기에 노출되면 빨리 상합니다. 물이 두부를 감싸서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줍니다. 물은 매일 갈아주세요.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물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매일 물을 버리고 새 물로 채워주시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을 안 갈면 하루 만에 상할 수도 있으니 꼭 매일 갈아주세요.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지퍼백에 넣으세요.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하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냉동한 두부는 식감이 변합니다. 얼렸다 녹이면 두부 안에 구멍이 생기면서 스펀지 같은 식감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냉동 두부는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구멍이 많아서 국물을 쭉쭉 흡수하기 때문에 국물 맛이 두부에 배어서 더 맛있습니다. 볶음이나 부침에는 적합하지 않고 국물 요리에 쓰시면 됩니다. 두부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연두부는 물이 많고 부드럽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죠. 국이나 찌개에 넣기 좋습니다. 순두부도 비슷합니다.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바로 그 두부입니다. 단단한 두부, 흔히 부침 두부라고 불리는 것은 볶음이나 구이에 좋습니다. 단단해서 볶거나 구워도 모양이 안 부서집니다. 조리하기 편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별로 적합한 두부를 말씀드리면 김조합에는 단단한 두부가 좋습니다. 썰어서 김에 싸먹기 편합니다. 연두부는 물러서 싸기 어렵습니다. 토마토 볶음에도 단단한 두부를 쓰세요. 프라이팬에서 볶을 때 부서지지 않습니다. 무국에는 연두부나 단단한 두부 둘 다 괜찮습니다. 취향껏 고르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면 연두부를, 씹는 맛을 좋아하시면 단단한 두부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두부의 놀라운 효능과 황금 조합 3가지, 그리고 두부를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부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드시면 아무리 좋은 두부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이 조합은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시금치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결합해서 돌처럼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되고 담낭에 쌓이면 담석이 됩니다.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가 아프거나 소변 볼 때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넣어 끓이시는 분들 계시죠? 가급적 피하시거나 시금치 양을 줄이세요. 만약 꼭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셔야 한다면 시금치를 푹 데쳐서 사용하세요. 끓는 물에 3분 이상 데치면 옥살산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시고 시금치만 건져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옥살산이 많이 제거되어서 두부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이나 담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결석이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 결석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있다면 두부와 시금치 조합은 아예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두부와 설탕입니다. 이 조합은 비타민을 파괴합니다. 두부에는 비타민 B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 기능에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설탕을 과하게 먹으면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설탕이 몸에서 대사되려면 비타민 B가 필요한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B가 설탕 대사에 다 써버려서 두부에서 온 비타민 B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두부 요리를 할 때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부조림 같은 요리에 설탕을 넣기도 하죠. 가급적 설탕은 넣지 마시거나 아주 소량만 넣으세요. 단맛을 원하시면 올리고당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올리고당은 설탕보다 혈당을 덜 올리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니면 단맛 없이 담백하게 조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장이나 소금으로만 간 맞추시면 두부 본연의 고소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와 꿀을 과도하게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분이 높습니다. 두부에 꿀을 많이 넣어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인슐린 분비에 부담을 주고 당뇨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두부에 꿀을 곁들여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두부에 꿀을 뿌려서 디저트처럼 드시기도 하죠. 가끔 소량은 괜찮지만 자주 많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꿀을 쓰시려면 한 티스푼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꿀과 두부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꼭 기억해 두세요. 두부와 시금치는 결석, 두부와 설탕은 비타민 파괴, 두부와 과도한 꿀은 혈당 급상승.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독소를 배출하는 조합입니다. 두부에 미나리를 곁들여 드세요. 미나리에는 이소람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과 만나면 간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몸속 독소가 잘 배출됩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두부 무국을 끓일 때 미나리를 한 줌 넣어 드시면 됩니다. 국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미나리를 넣고 살짝만 끓이세요. 미나리는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요.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자, 이제 왜 닷새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서 5일만 드시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왜 하필 5일일까요? 두부의 단백질과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드셔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닷새는 꾸준히 드셔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틀에서 사흘째부터 소화가 편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가볍습니다. 포만감이 오래 가면서 간식을 덜 찾게 됩니다. 평소 배가 고파서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군것질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나흘째부터 닷새째가 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체중계 숫자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배가 덜 나와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 부기도 줄어듭니다. 닷새만 집중해서 드시면 몸이 답을 줍니다. 물론 닷새만 드시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닷새 동안 변화를 느끼신 후에 계속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유지되고 더 좋아집니다. 한 달 드시면 허리둘레가 확실히 줄어들고 석 달 드시면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부종도 개선됩니다. 세 가지 조합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 조합은 내장 지방을 차단합니다. 두부의 사포닌이 지방을 분해하는 동안 김의 알긴산이 새로운 지방이 쌓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서 뱃살이 빠지는 겁니다. 토마토 조합은 혈관 염증을 청소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두부의 지방이 만나 리코펜 흡수율이 4배 높아지면서 혈관 벽의 염증과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피가 잘 돕니다.
무 조합은 부종을 제거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무의 디아스타아제가 두부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무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부기가 빠집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쌓이는 걸 막고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고 몸속 물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번갈아 드시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부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뱃살 제거제가 되기도 하고 혈관 청소부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두부를 먹더라도 조합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반찬으로만 드시면 두부의 진짜 가치를 반도 못 누리시는 겁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김, 토마토, 무 중에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없으시다면 두부 한 모만 사오시면 됩니다. 2,000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재료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닷새만 이렇게 드세요. 뱃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부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천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미루는 순간 내장 지방은 하루하루 더 쌓이고 혈관은 하루하루 더 좁아지고 부기는 하루하루 더 심해집니다. 우리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뒤면 달라집니다. 배가 들어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얼굴 부기가 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건강해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녀분들 손잡고 나들이 가실 수 있고 손주들이랑 뛰어놀 수 있습니다.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두부 한 모로 시작하세요. 날씬한 배와 깨끗한 혈관은 두부 한 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한 달 뒤에 여러분은 지금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가 왜 전신 영양 보약인지 7가지 기적을 알려드렸습니다. 뱃살과 내장 지방 제거, 근육 저축, 뇌 기능 강화, 혈관 청소, 골다공증 방지, 호르몬 균형, 천연 소화제 역할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해주는 완전 식품입니다. 그 다음 두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두부와 김 조합은 내장 지방을 차단해서 뱃살을 빼줍니다. 두부의 사포닌이 지방을 분해하고 김의 알긴산이 새 지방이 쌓이는 걸 막습니다. 생김에 두부를 싸서 들기름 한 방울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둘째, 두부와 토마토 조합은 혈관 염증을 청소해서 혈관을 뚫어줍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두부의 지방이 만나 리코펜 흡수율이 4배 높아집니다. 올리브유에 두부를 구운 뒤 토마토를 함께 볶아 드시면 됩니다. 셋째, 두부와 무 조합은 부종을 제거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무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기를 빼고 디아스타아제가 소화를 도와줍니다. 물을 먼저 끓인 뒤 두부를 마지막에 넣어 끓이면 됩니다. 두부를 신선하게 고르고 보관하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물이 맑고 탄력 있는 두부를 고르시고 국산 콩 두부를 선택하세요. 개봉 후에는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고 물은 매일 갈아주세요. 냉동 보관도 가능하고 냉동 두부는 국물 요리에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조합 3가지도 알려드렸습니다. 두부와 시금치 조합은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돌처럼 굳어집니다.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시금치를 푹 데쳐서 쓰세요. 두부와 설탕 조합은 비타민 B 흡수를 방해합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올리고당을 소량만 쓰세요. 두부와 과도한 꿀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보너스로 두부와 미나리 조합도 알려드렸습니다. 미나리의 이소람네틴이 간세포 재생을 도와서 간 독소 배출에 좋습니다.
두부 묵국에 미나리 한 줌 넣어 드시면 됩니다. 닷새만 집중해서 드시면 몸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세 가지 조합을 번갈아 가며 드시면 뱃살이 빠지고 혈관이 뚫리고 부기가 빠집니다. 한 달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장 결석이나 담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와 두부 조합을 피하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식이요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실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부종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날씬한 배와 깨끗한 혈관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냉장고 속 두부 한 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두부 한 모 꺼내서 김에 싸 드셔보세요. 토마토와 볶아 드셔보세요. 무와 함께 끓여 드셔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두부의 놀라운 효능과 황금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두부는 그냥 먹으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보시고,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김과 함께 드시면 뱃살이 빠지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혈관이 뚫리고, 무와 함께 드시면 부기가 빠집니다. 반면에 시금치, 설탕, 과도한 꿀과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부 황금 조합 딱 닷새만 실천해 보시고 몸이 달라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허리둘레가 줄었다, 손발이 따뜻해졌다, 아침에 얼굴이 안 붓는다, 이런 소식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건강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